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아직까지도 내 보험에 대해서, 내 펀드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미래 설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님 차례입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1800-5881 키움 SF 플래너가 전문적인 도움을 무료로 맞춤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키움 SF 플래너의 천강욱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창원 지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해서 머니큐에 연락 주셨어요? 제가 그 보험을 네. 6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다 해지가 돼가지고 새로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입에 적절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주신 정보를 보니까요. 한 월소득은 300만 원 정도로, 근데 이제 사정상 지금은 반 정도를 지금 수입으로 받고 계시고, 일단 가족분들, 네네. 맞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아, 지금이. 그러면 네. 이제 특정 시기가 지나면 절반이니까 한 600 정도를 소득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이제 600까지는 안 되고 한 연봉 5천 좀 안 돼요. 아, 그러세요. 자, 네네. 그렇다면 가족분들 다 건강하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자녀를 또 두고 계신데, 과연 이제 보험이 지금은 이제 약간 실효가 되신 상황이다.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볼게요. 자, 센터장님, 네.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둘러보고 시작을 하죠.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새롭게 다시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보험 가입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될 그 내용들,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우리 가게 월 소득의 5%에서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한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셔서 한 150 정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한 30만 원 정도 기준해서 본다면, 3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본다면, 월 24만 원 내지 한 25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료로 구성하시면 보험료로서는 적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장을 이제 가입을 하실 때에 또 꼭 가입하셔야 될 우선순위가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우선은 실손보험은 반드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실손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실손부터.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가장은 또 반드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겠죠.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손해보험 쪽의 사망보험금은 보장 영역이 좀 생명보험에 비해서 좀 좁습니다. 더 넓게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것이 생명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치매 등 장기 간병을 요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진단금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3대 질환 및 치매에 대한 진단금 반드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우리 가족분들, 자녀분 포함해서 실손부터 챙기시고, 또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종신보험, 이제 사망보험이 해당이 되겠죠. 정기보험 등등 해서. 하지만 일단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을 챙겨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우리 시청자님이 보험이 있으셨다가 해지하신 것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다 그 담보들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변화를 주셔야 될까요? 예, 지금 가입하신 상품들 조금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네.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더블 드림 종신 최근에 가입하신 거, 이건 납입 기간은 얼마로 가입하셨나요? 65세까지 납입입니다. 65세. 그러면 한 20년 정도 내시는 거네요? 네, 21년 정도 납입이라고 21년.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게 전환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은퇴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까지 사망보험금하고 그 이후 사망보험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65세 전에 사망하면 6천이고요. 얼마라고 하셨죠? 6천만 원. 네. 65세 이후 사망하면 3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네. 대신 암과 무슨 이대 질병은 65세 전까지 걸리면 3천이고요. 65세 이후에 걸리면 6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품이고요. 변액연금 가입하신 시점은 언제세요?
한 2009년 정도 가입했어요. 네. 그렇군요. 20만 원 내고 계시고 10년 납이신가요? 아니, 이것도 20년. 20년 납으로 내시고요.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점은 언제신가요? 그건 올 2월이고요. 아, 금년 2월에 가입하셨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세액공제는 한 번도 안 받으신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건강하시고 가족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과연 실손보험 필요할까 지금 조금 그 고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실손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냐면 자녀분들한테 상속인한테 물려줄 상속 자산이 5억을 초과하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자산을 물려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종신보험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100세 수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건강하시고 가족력도 없고 병원도 잘 안 가시는 분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사실 거냐, 사망을 하실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한 100세 정도까지는 사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우리 시청자분 100세 되시는 시점에 물려주게 되면 그 시점에 그 사망보험금 받는 사람, 자녀들은 이미 둘째 자녀도 65세 정도가 됩니다. 같이 나이가 또 드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노인이 된 상태일 거고 또 무엇보다도 3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현재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물가 상승률 4% 적용하게 되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매달 결국 사망보험금 위에 16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시더라도 실제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이 너무 길다는 부분과 그리고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너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상당히 무의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그 기간까지 우수한 재무상담사 만나서 재무설계 잘 받게 되면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니까 굳이 이제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만약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겨서 81세 정도에 사망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망보험금의 4분의 1 정도 가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로서 현재 경제활동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필요하시냐면 우리 막내인 3학년이니까 10살짜리 우리 막내가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 그 정도 시점까지만 사망보험금이 있으시면 됩니다. 사망보험의 크기는 우리 시청자분의 연소득 곱하기 5배 더하기 부채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연령으로 계산해 봐도 6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정기보험으로 2억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4만 원대 초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네요. 예. 뭐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죠. 네네. 3천만 원하고 2억의 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입하신 더블드림 종신보험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청약 철회를 하시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좀 낮추시면서 보장을 좀 높이는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따로 상담 드려야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줄어든 금액을 가지고 실손보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질환과 치매에 대한 보장 등을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병에 걸리면 간병을 가족들, 특히 배우자가 하시는데 지금 스스로 이제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될 상황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실 때에는 시중의 보험 상품 중에 딱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의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서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매달 내시는 특약 보험료만으로도 충분히 1년에 18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변액연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2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앞으로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 고려해 볼 땐 조금 부족하거든요. 추가 납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기본 보험료를 좀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적으로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아직까지는 세액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으신 상황인데 올해 가입하셔서 이 상품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 그 키움S의 플래너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좀 하셔서 네네. 잘 활용하시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장기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하시더라도 사실 종신보험, 청약 철회나 이런 건으로 많은 현금화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암이나 진단금 포함하셔서 실손 톡톡하게 꾸리셔도 뭐 크게 비용 증가가 지금 현 상황보다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변액 상품도 사실 노후를 위해서 빠르게 또 차곡차곡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따로 또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자녀분들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정보가 지금 보험을 새로 시작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다 보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네. 자녀 보험을 지금 5만 원, 뭐 6만 원, 8만 원, 2만 원, 한 21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맞나요? 생명보험 쪽에 한 19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화재보험에 한 2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요. 맞나요? 그 기존에 제가 네네네. 생명보험에 아이사랑인가 자녀사랑이라고 해서 예, 예.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뭐 네. 고해감 1억 이렇게 나오는 거 한 5만 아. 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실손 보험 한 2만 원 정도 각 아이당 예, 예, 예.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두 명을 내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암보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그런 보험 앞서서 지금 낸 지가 한 4년 정도 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지금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효가 된 거죠. 해지는 아니고 실효가 된 상태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선 어떤 걸 시청자님- 살려야 될지. 시청자님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사 선택할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해보험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회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담보들이 거의 성인 담보랑 약간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어른 담보랑 약간 비슷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장료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짧죠. 20년, 30년 만기로 제한돼 있는데요. 혹시나 30세 전에 치명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는 보장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 100세 만기에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래나 보통 이제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외래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래 비용이 실손보험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외래 비용에 치중돼 있는 반면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처방전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손해보험 쪽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두 자녀분들에게 손해보험사 쪽에서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데, 네네네. 사실 이 정도 어린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쪽 보험으로 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더 낫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15세가 넘으면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다 같이 이제 취급할 수가 있는데요. 22세 전이라면, 자녀가 22세 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 20년 납부를 했을 때 20년 정도 지났을 때는 99%가 환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이라든지 암 보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1억 3천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옵니다. 어린이 보험은요. 근데 네. 성인 보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더 많은 거예요. 네, 훨씬 오. 어린이 보험이 훨씬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암 수술비도 어린이 보험은 회당 600만 원이라는 돈이 100세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네. 또 2회, 3회 수술할 때는 거기에 20%에서 30%가 나오니까 확실히 어린이 보험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보장도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 보험은 굉장히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22세 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고요. 지금 일단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한데 또 어린이 상품도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정말 지금 연령대에 앞으로 보장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을 저희가 또 만나 뵀네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저희에게 오셨을까요?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3달 전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 입원 중인데요.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지인의 아내는 일을 하고 노모께서 간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 부부는 보험을 보니 실손보험 외에는 가입한 보험이 없어 걱정이 됩니다. 보장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어떤 가족이 아프시더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지인으로 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참 보시면서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남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고민되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손밖에 없으시대요. 그래도 실손은 있으신데 지금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보장 내용이라든지 재무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맞춤적인 그런 보장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보시면요. 네. 우선 사망보장이 잘 돼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보장은 질병 사망과 일반 사망, 그리고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망보장이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암이라든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치매나 간병 그런 상태에서 보장이 잘 돼 있는지 또는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애가 됐을 때 보장이 잘 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같은 보장도 잘 돼 있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실비인데 당연히 질병과 뭐 상해, 의료실비가 잘 돼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손해보험의 상품을 취급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수술비나 각종 입원비 또 운전하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이 잘 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적어서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나는 이런 게 너무 과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그러게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상의를 좀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들을 좀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장을 일단 담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 어떤 사고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할 것 그렇죠, 같은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신다면 또 부담되실 테니까요. 키움에세 플랜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뇌출혈로 쓰러져서 장기 입원 중이신 그런 지인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좀 질병 후유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3개월 동안 계속 한 자리에 누워 계신다면 네. 후유장애인 상태가 맞는 것 같은데요. 후유가 그 뒤 후자에다가 남길 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로 그 이후에 장애 상태가 남아 있는 것을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보험사에서는 50% 이상 그 후유장애가 되면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50%? 예, 여러 동작의 합산 장애가 50% 이상일 때 이렇게 진단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장애요? 네네. 그 뭐 예를 들면은 걷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또 볼일을 보는 것 또 목욕하는 것, 옷 입는 것 네. 이런 것을 총 각각 동작별로 합산해서 50%가 넘으면 진단금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걷는 것이 이동 동작 자체가 뭐 보행기를 쓰지 않으면 걷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20%이거든요. 볼일 보고 나서 그 본인이 스스로 뒤처리를 못하는 것, 이것도 네네. 10%. 이런 식으로 총 합산한 금액이 50%가 되면 진단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파킨슨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가 원인이 된 치매로 인해서 50% 이상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네네.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상품들 중엔 80% 이상 후유장애가 되면 단순한 납입 면제가 아니라 매달 내시는 보험료의 그 2배를 보험기간, 예를 들어 100세 보장이면 100세까지 매달 그 보험료의 2배씩을 지급해드리는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받는 그런 거요? 그렇죠. 네. 잘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또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사실 여러 가지 담보는 저희가 따로 진행을 시켜드리면 되는데 간병보험이나 이런 차원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지인분이 일을 놓고 이제 돌본다고 하시니까 간병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조언이 있을까요? 예, 간병의 보험을 가입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외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월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이요? 네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해서 아마 이진세 앵커님도 매월 빠져나갈 겁니다. 네. 저희들이 그 보험을 가입하고자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간병인이 요하는 이런 질병이 굉장히 국가 경제나 가정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는 건데요. 간병인 보험을 이런 노인 장기성 요양 보험료를 매달 내도 간병인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꼭 하나씩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3가지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급에서 4급 정도 진단이 됐을 때 진단 자금이 나오는데 각 회사마다 진단 자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진단 자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아니더라도 5등급이나 치매일 때도 보장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간병인 보험은 1급에서 4급만 진단 자금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5급 또는 치매 상태에도 진단 그런 비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범위가 좀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꼭 1급에서 5급 또는 치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폐렴을 통해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온 가족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뭐 이틀, 3일 동안 간병인이 그런 보장이 되는지 하루나 이틀도 간병인 그 보장이 되고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보장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좋은 간병인 보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의 권유로 간병보험이나 이런 것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상품마다 이렇게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기왕 지출로 돈을 내시면서 보장을 받으실 거라면 조금 더 꼼꼼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아요. QMS 플래너와 함께하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CNBC 재무상담 머니큐와 키움 SF 플래너가 함께하는 무료 재테크 강연회. 우리 가정을 위한 스마트한 재무 설계. 여보, 돈 워리, 돈 모으리. 10월 10일 부담 없는 금요일 저녁 알찬 재테크 강연으로 풍성한 가을 맞이하세요.